이게 사실 대한민국 학교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를 잘 안 알려주니까 이제 초딩 같은 사람들, 뭐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논리이긴 해요, 자본주의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 구조조정하면 혹은 대기업 경제 위기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 망하네, 나는 지금 괜찮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나의 입지가 삼성전자 직원들이 망하면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나를 더 대접해 주겠지, 혹은 공무원들은 지금 사기업들이 망하면 내가 이 안정적인 직장, 60대까지 정년 보장되는 이 행복한 직장, 나는 안전하고 내 위치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더 올라가겠지. 보통은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는 다른 회사가 망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잘 돼야지, 당연히 스카우트 돼야지 올라갑니다. 흔히 말해서 연봉은 이직해서 올리는 거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직할 장소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직장인에 대한 처우가 오른다는 거죠. 보통. 근데 이게 왜냐하면 학교는 그렇습니다. 학교는 그래요. 우리가 입시제도 열심히 뭐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곳이야 정해놓고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가지고 면접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회사도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게, 대기업 인사팀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냥 괴롭히는 게 재밌으니까 괴롭혀가지고 이제 2명 자리 만들어 놓으면 온갖 트집 잡아가지고 괴롭힌 다음에 그래 너 이거라도 던져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제 자본주의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내가 옆에 사람을 쳐내면은 내가 계급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대기업 직장인들의 처우가 가장 좋았을 시점, 그리고 전문직들의 처우가 가장 좋았을 시점이 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처우가 좋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미전실이 엄청나게 좋은 대우 조건으로 사람들 스카우트를 엄청나게 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거의 최전성기였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도 그만큼 미전실이 높은 가격을 주고 데려가니까 당연히 수요자가 있어야 공급, 직장인들도 상품에 불과하죠. 인력 노동시장에 그냥 부품에 불과합니다. 근데 부품 그 하차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공무원들 되게 많이 뽑아갔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품, 보잘것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품을 삼성전자라는 곳에서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사가니까 다른 데서 꺼드럭거릴 수 있었던 거지. 삼성전자 망하면은 은근히 일반 직장인의 삶은 더 팍팍해져요. 이게 이직 소식이 들려오는지 안 들려오는지,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인터넷에 멍청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 1위 전략 컨설턴트 로쇼는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흔히들 도는 말들이 뭐 다른 직장이 망하면은 내 직장 가늘고 길게 가서 성공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경쟁자들이 좋아하질 않습니다. 경쟁자들이 저 사람 가늘고 길게 가네, 비즈니스라는 게 전쟁인데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 살려 보내줄 리가 없죠. 보통은 더 큰 소비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오히려 잘 되면 잘 될수록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좋아져야지 당연히 대한민국의 전체 평균의 삶이 올려지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 로쇼님, 왜 초중고 대학교에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했나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교사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대기업 두들겨 잡으면 제 인생이 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선생님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학교에서 나오니까. 보통은,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임금 인상률 할 때 흔히 말하는 물가상승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올리는 것이,
자기들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물가 실제로 하락해 버리면 그게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물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실제로 일반적인 삶, 보통 대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은 대기업 업소 직원 있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앤장 변호사가 대기업 삼성전자 내일 당장 공중분해돼도 별 소득에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의 소득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김앤장도 오르게 되니까 그냥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전략적인 연대를 맺고 있었던 것 뿐이지, 실제로 대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투표로 뽑는 의사결정이 대기업들을 겨냥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이랑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랑은 완전 다른 그러한 좀 대한민국 특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실제로 구조조정, 대규모 실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흔히 말해서 대한민국 하층민들 인간답게 살게 해준 게 삼성전자의 임무이기도 했는데, 이게 만약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사실 롯데도 문제가 많은데, 롯데도 상징하는 게 결국에는 롯데 백화점이 누굴 고용했겠나요? 롯데 백화점이 김앤장 변호사가 지금 1층에서 캐셔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롯데 백화점이 처음에 1980년대에 공격적으로 확장을 했을 때 잠실도 그렇고 소공동도 그렇고 확장과 리모델링 그리고 신규 건축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갈 곳 없는 서울로 상경한 지방 여자 학생들을 엄청나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잠실에 아파트 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인생 역전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뭐 잠실을 파출부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파출부에서 청담동에 집 산 사람도 부지기 있어요. 한번 청담동 은행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뿌려댔으니까, 롯데라는 대기업이.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남 망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와가지고 잘못된 상식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 뭔가 아다리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롯데가 잠실에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한 고등학교 여자 학생들에게 잠실 아파트 하나씩 만들어 줬던 만큼 실제로 이게 대기업이 무너진다는 거는 보통은, 그리고 구급 공무원들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급 공무원들은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는데, 이 하위직 공무원들도 보통 이제 규제 업무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솔직히 판사 검사 코스프레 하는 거죠. 흉내 내려고 하려면 대기업 담당자랑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담당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그때 가서는 진짜로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영업자 사장님들 따까리 하는 건데, 그거 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남 머리채는 잡고 싶지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대기업 머리채를 잡고 싶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대기업을 계속 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게 되면 자기들이 잡아야 될 대기업 머리채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아서 실제로 연쇄적인 작용, 연쇄적인 파멸, 연쇄적인 파산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확한 미래 예측입니다.